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날씨도 좋고 운동도 하기 좋고 운신의 폭이 넓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큐바하고 수교를 시작했다 하는 것은 참 좋은, 정말로 좋고 성공적이다. 그리고 큐바를 공산국가에서 자유진영국가로 국가 전향을 하도록 그렇게 국제사회는 유도를 해야 됩니다. 수교하는 것은 또 좋지만은 거기에 더 한 발 더 나가서 그 국가의 체제가 자유진영 국가 체제로 국가 체제가 전향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도 상당히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것보다 더 좋다. 그래서 수교 그 다음에는 자유진영 국가체제로 전향하는 국가로 유도를 해서 공산국가에서 자유진영 국가로 전형된 국가가 되도록 국제사회는 금수 조치를 해제하고 각종 혜택을 유인책으로 전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우선 모두에 말씀을 드리고, 북한에서는 상당히 뼈아픈 생각이 들 겁니다. 지금의 북한의 김정은이의 공적을 보면은 큐바 그런 나라들하고 공고히 하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북한에서도 백성의 민심이 이반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감이 붙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남한하고 개성공단 이런 거 철거하는 것도 상당히 백성의 민심이 이반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북한 주민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돈 잘 벌고 하게 되면은 북한의 백성 민심이 이반이 안 되고 김정은 위원장한테 호의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국가를 운영하고 체제를 유지하려면은 백성의 민심이 이반되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서민 중심의 정치를 해야 된다. 그게 과연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 요 나라만 가지고 경제 성장률이 과연 잘 될 것인가?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 공산국가들이 북한에 와서 공장을 짓고 해외에 기업 유치도 가능할 것인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개성공단에 짓고 금강산 관광 이런 거 하는 것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하고 협조하려고 많은 양보를 하고 그렇게 한 경우가 있지만은 정말로 우리나라 같이 양보를 하고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양해를 하고 어떻게 하면은 같은 민족끼리 좀 양보를 하면서도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남북한의 경제 협력을 잘해서 좀 어떻게 잘 지낼 수 없겠는가, 이런 심정이
있지만은 요즘에 그 살벌한 국제 시대에 과연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에서 우리나라 남한처럼 그 양보적이고 좀 너그러운 그런 마음으로 경제 교류를 할 수 있겠다고 보는 것은 큰 착오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경제 교류하는 거 하고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경제 교류하는 거 하고 그 차원이 틀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솔직히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좀 양보를 하는 면이 많아요. 여러 면이 있어가지고 어떻게든지 남북한에 좀 교류를 잘 지내고 그렇게 하려고 양보하는 마음도 많고 또 그렇게 하면서 국제적인 남한과 경제 교류를 하려고 그 밑바탕에는 양보의 마음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북한이 러시아, 중국 다른 공산국가하고 경제 교류를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처럼 밑바탕에 양보라는 것이 깔려 있으면서 경제 교류를 과연 해줄 수 있겠는가? 그런 것도 북한 최고 책임자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괜히 경제 교류를 남한하고 다 끊어버리고 경제 교류를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한다고 하다가 도리어 북한의 백성들이 더 식량난이 부족하고 살기 어려워지면은 백성의 민심이 이반되고 나중에는 정권이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민심 이반으로 인해서 정권이 위태위태하게 되면은 우리나라한테도 좋을 리가 없어요. 그 화살이 남한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 화살을 남한으로 돌린다.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가장 처음에 북한을 시작한 김일성, 그 다음에 김정일, 이렇게 세습을 할 때에는 아주 비밀리에 세습 교육을 하고 바깥에 알게 모르게 아주 물밑 작업으로 비밀을 지키면서 세습자가 누가 될 것인지 북한 내에서도 모를 정도고 애신 보도도 전혀 모르게 세습을 교육을 시키고 누가 될 것인지 모른다. 그리고 딸은 안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김일성이라든가 김정일이가 몸이 아파서 이제 세습을 할 때가 됐다. 몸이 아파가지고 나이도 좀 들고 몸도 아프고 이럴 때 이제 슬며시 등장을 시켜야 다음 후계자 세습 왕조가 될 사람을 나타나게 해야지만은 북한의 백성들이 민심 이반이 안 되고 우리 김일성이라든가 김정일이가 몸이 아프고 나이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는 다음 세습 할 왕조를 선택해야 할 시기가 됐구나 해서 어느 정도 인정이나 하잖아요. 근데 지금에 어때요? 김정은 위원장의 딸내미를 얼마 나이 되지도 않은 딸내미를 벌써부터 앞장 세우고 미사일 발사할 때도 같이 다니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얼굴에다 뽀뽀하고 만지고 이렇게 지금의 북한에서 보도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북한의 백성
국민들이 그런 걸 보고 김정은이가 호응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 큰 착각입니다. 너무 후계 세습자를 너무 일찍 공개를 했다. 그게 북한의 민심 위반의 빌미를 제공해가지고 지금 북한이 흉흉하게 될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지금 살기 어렵는데 아주 김정은 위원장의 딸이 텔레비에 나왔는데 아유 너무 잘 먹어가지고 얼굴이 톡통하고 엄청나네. 저렇게 어려 빠진 게 벌써 나왔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겉으로는 표현을 못하지만은. 나이도 어른 아이를 갖다가 미리미리 등장시킨다는 거는 큰 오산이고 남한에서도 봤을 때는 그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북한의 주민들이 이 민심 위반이 돼가지고 흉흉해지면은 그 북한에서 뭐 폭동은 날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위험한 이태하게 되면은 그 화살이 남한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다든가.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보면서 참 하룻강아지가 범보스인 줄 모른다. 제가 그 동물의 왕국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항상 제가 비교를 해서 얘기합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은 그 호랑이라든가 사자들은 자기 먹잇감을 잡을 때에 토끼 같은 약한 토끼라도 최선을 다하고 아주 가까운 데 가가지고 내 경험으로 봐서 살살 숨어가지고 요 정도 거리면은 분명히 저거는 100% 잡을 수 있다 했을 때 달리기 시작해서 잡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자들의 새끼들은 조금 크면은 이제 경험도 없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래 봉구는 가까워 살살살살 기어가지고 숨어가지고 잡으려고 안 하고 처음부터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 실패해요. 그래서 경험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고 지대하고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룻강아지 범무슨 줄 모른다, 그 얘기예요. 하루 이틀의 경험을 가지고 10년 20년 경험을 가진 범에 가서 콧구멍을 깨물고 장난치고 난리치다가 잡아먹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옛날에 김정일이가 지금까지 있다면은 더 사실상 우리 남한한테는 좋습니다, 사실은. 왜냐? 김정일이는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원래 김정일이라든가 김일성이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오래 하게 되면은 경험이 쌓여서 전쟁이라는 게 무서운 줄 알고 신중에 신중을 기합니다. 원래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사회에 봐요. 어른들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움을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은 경험이 없는 지금의 중고등학교 청년 아이들은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더라도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은 가정도 있고 경험도 있기 때문에 목숨을 버릴 수 없잖아. 그러니까 가정도 있는데 내가 죽으면은 가족도 있는데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함부로 덤벙덤벙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청소년 경험이 없는 아이들은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하고는 생각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북한의 그런 김정일이가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은 지금의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 남한으로서는 좀 더 안정적이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도 너무
다음에 이어갈 그 세습 왕조를 너무 일찍 등장시켰다. 이것이 북한 주민한테는 호의적이 아니라 완전히 그 민심 이반만 빌미를 주게 돼 가지고 민심 이반이 돼 가지고 그 북한 주민이 들끓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이고, 저렇게 생판 어린 거 벌써 저렇게 뒤로 나와가지고 난리치네. 아유, 꼴불견이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 전에 그 김정일이가 김정은이 세습 왕조를 세울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에 김일성이가 하는 것처럼 함부로 드러내지 않고 비밀리에 그 세습 교육을 시키고 누가 될지 북한 주민이고 세상의 첩보 애국의 비밀 경찰들도 첩보기관도 정보기관도 알 수가 없는 상태로 되다가 이제 김일성이 몸이 아프다든가 아니면은 김정은이가 몸이 아플 때 이거 안 되겠구나 했을 때 이제 등장해가지고 이름이 올라와가지고 그때는 성인이 어느 정도 됐잖아요. 성인이 되고 이제는 나이도 20대가 훌쩍 넘었으니까 등장하면은 북한에서도 저 정도면 벌써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 어느 정도 그래도 민심 이반이 안 됩니다. 벌써 몸도 아프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저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하는가 보다. 그때 등장할 시기가 있습니다. 뭐이든지 그래요. 적절한 시기가 있어요. 뭐이든지 시기, 타임, 적절한 시기 등장 타임이 있습니다. 뭐이든지 그래요. 적기에 등장을 시켜야 돼요. 너무 오버 타임을 했다. 그렇게 했으면 이제 김정일이 아프니까 이제 아들을 세습시키려고 그래? 누구야? 이래가지고 그때도 멀었어요. 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성인도 되고 나이가 한 25세, 30세 되니까 그때도 나이가 너무 어리다고 이제 그 북한 주민들도 이제 이반이 조금 되긴 됐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때는 그 정도 시기는 적절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 정도에서 그 후계자를 등장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김정은 위원장의 딸내미를 맨날 미사일 발사할 때마다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런 아이를 갖다가 이 얼굴이 만지고 뽀뽀하고 이런 거 보이고 잘 먹어가지고 통통하게 살이 쪘네 이러면서 우리는 먹지 못했는데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은 자기 백성들이 다 나를 호의 쪽으로 생각하겠지 착각입니다. 자신감에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것이 상당히 지금의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현재 상황이 북한에서 전개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엄청나게 무섭게 발동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남한하고 경제 협력, 관광 교류하는 거하고 애국의 러시아 아니면 중국하고 경제 교류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냉랭해요. 러시아라든가 중국이. 그리고 북한을 자기 나라 속국으로 생각합니다. 기분 나쁘잖아요. 경제 교류를 해도 북한을 중국의 나라다. 러시아가 북한하고 경제 교류를 해도 결국은 북한은 러시아나 중국의 속국으로 생각을 하면서 경제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냉랭하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남한하고 교류할 때 하고 그 밑바탕에 깔린
너그러움, 그 다음에 양보심, 이런 것은 많은 차이가 있다. 한번 해보시라.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북한이 가장 정치를 잘하고 백성들로부터 호응을 받으려면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서민이 잘 살고 잘 먹고 편하게 살고 그렇게 해야 김정은 위원장한테 어느 정도 호응이 오고 민심 이반이 안 되고 국정 운영이 안정이 되고 그걸 아셔야 돼요. 북한하고 경제 교류를 차단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했다 그렇게 봅니다.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경제 교류를 해봤는데 이거 완전히 자기 나라의 속국으로 취급을 하면서 한다. 기분 나쁜데 이렇게 또 생각이 들 거예요.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요. 그 나라에서 뭐 군사 협력 기술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이전을 해줄지는 몰라도 국제사회라는 거는 냉랭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냉랭해요. 무제한으로 덤벙 그냥 퍼주기라도 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는 북한을 번국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만하고 같은 조선족으로 취급해가지고 중국의 일부분이다. 하나의 국가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조선족의 소수민족의 중국에 딸린 조그마한 소수민족이니까 중국 땅이나 마찬가지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기분 좋겠어요? 그런 서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김일성이라든가 김정일이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등거리 외교를 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비슷비슷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남한 이렇게 해서 자기 나라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확보를 하면서 챙긴다. 이렇게 해야지 한쪽으로 편향되고 치우치면은 모든 이 기본 원리라는 게 좋은 점이 많은 게 아니라 나쁜 점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